반갑습니다. 로마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야당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그 내용이 갈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대체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민, 김영두, 정계선 재판관들을 주축으로 한 진보 진영과 정용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들을 주축으로 한 보수 진영의 의견이 대체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또한 이러한 5인의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3인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최종 결론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자 통일되고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싶은 헌법재판소가 그 선고를 미루고 계속 평일을 이어가고 있어 선고가 미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문영배의 권한 대행이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더 이상 평일을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 판단하고 바로 판결에 붙여 그 결론을 내리고 헌법연구관들로 하여금 신속히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헌법재판관들이 회람해서 신속히 선고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문영배 권한 대행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론 때문에 계속 평일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들어서 씁쓸함을 그만 섰습니다. 물론 현재 내일까지 마감 시간을 정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 초안을 회람 중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그 최종 선고가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나 헌법재판소 모두에게 가장 좋은 건 바로 각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진수 방통위원장 선고 사례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5대3 기각을 예상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각하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용의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론이 보수와 진보로 극렬히 나눠진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또한 진보와 보수 5대3로 갈리는 것에 비추어보면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유무를 채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탄핵 소추단에서 첫 변론이죠. 탄핵의 중대사유가 사무치는 내란제 부분을 철회했기 때문에 인용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야당에서는 군을 국회로 보내고 군이 창을 부수고 들어간 부분이 대통령의 탄핵의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그 고유 권한이 비상기업권이 행해지고 그 비상기업령에 따라 군이 국회에 진입했고 주의관의 판단에 따라 창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기에는 그 위법성의 정도라 되는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여기서 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에도 장악을 목적으로 군이 들어갔다는 것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중대사유라고 주장되고도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나 선관위에 들어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비상기업령이라는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적 고유 권한 행사로 군이 들어간 것인 만큼 그것을 중대사유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국회의 고유 권한이 탄핵 소추권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했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음성이라든지 누구나 보고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뿐이고 그 증언 또한 회유나 정치적 목적 등으로 오염이 된 터라 한치의 의심도 없는 증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만은 탄핵의 핵심 근거가 되어야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 수준에서는 이것이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법 실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결정문의 근거로 삼기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관록의 헌법재판관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을 당장 탄핵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인용까지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기각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간 수십 년간 수많은 합헌이나 유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등을 통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적절하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결정을 내려왔다는 점에서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결론을 내린다는 모습을 결정문에 담을 수밖에 없어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론 통합과 미래를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왔고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조차 헌법재판소 내부에 생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 규정에 따른 기각 결정은 그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향후 추가적인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가 가장 좋은 결론입니다. 각하의 경우 굳이 각 주장이나 증거들에는 판단을 하지 않아도 돼요.
헌법재판소 내부 또한 보수와 진보 성향으로 갈린다는 외부적 인식을 차단할 수 있고, 각하로 인해 보수나 진보 어느 진의 손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공평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이제는 서로 간의 다툼을 멈추고 공론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이 국회 본회의에 별도 의결 없이 탄핵소추단 스스로 처리한 부분이 절차적 한계를 부여할 수 있고, 야당 또한 각하로 인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기회를 여전히 보유한다는 점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관들 모두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빨리 더 이상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혼란이 쌓이는 것을 막고 다시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신속히 각하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